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큰 응원이 됩니다. 제 이름은 김미선입니다. 올해 45입니다. 작은 마을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자 운영한 지 벌써 5년째입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처음 보는 여자였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조금 어려 보였습니다. 40 정도로 보였습니다. 여자가 코트 한 벌을 내밀었습니다. 검은색 코트였습니다. 이거 좀 급하게 해주세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코트를 받았습니다. 손에 쥐는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무게감이 익숙했습니다. 촉감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코트를 펼쳐봤습니다. 안감을 확인했습니다. 왼쪽 주머니 안쪽에 수선 자국이 있었습니다. 실밥이 조금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언제까지 필요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3일 안에 가능할까요?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저는 영수증을 끊어줬습니다. 여자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다시 코트를 들었습니다. 안감의 수선 자국을 만졌습니다. 이 자리 제가 수선한 곳이었습니다. 5년 전에 제 손으로 직접 꿰맨 자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제일 안쪽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이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5년 전 겨울 사진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코트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코트였습니다. 왼쪽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코트였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잠깐 다녀오겠다.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아침에 나갔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성인 가출은 찾기 어렵습니다. 경찰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혼자 세탁소를 운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코트가 나타났습니다. 다른 여자 손에 들려서 나타났습니다. 저는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세탁소로 다시 갔습니다. 밤이었지만 불을 켰습니다. 코트를 다시 꺼냈습니다. 구석구석 살펴봤습니다. 안감의 수선 자국은 확실했습니다. 제가 꿰맨 자리가 맞았습니다. 실의 색깔도 같았습니다. 바늘땀의 간격도 똑같았습니다. 이 코트는 남편의 코트였습니다. 그럼 저 여자는 누구일까요? 어떻게 이 코트를 갖고 있는 걸까요? 남편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살아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저는 그 생각을 멈췄습니다. 코트를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5년 만에 남편의 흔적이 나타났습니다. 하필 다른 여자 손에 들려서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꼭 알아내야 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세탁이 끝났습니다. 코트를 비닐에 싸서 걸어뒀습니다. 영수증에 적힌 전화번호를 봤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결국 걸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여자였습니다. 세탁 다 됐나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저는 코트를 건넸습니다. 여자가 비닐을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자가 돈을 냈습니다. 저는 거스름 돈을 주었습니다. 여자가 돌아서려 했습니다. 저기요. 제가 불렀습니다. 여자가 멈췄습니다. 혹시 이 코트 어디서 구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여자가 저를 봤습니다. 조금 이상한 표정이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여자가 되물었습니다. 아, 제 남편 코트랑 비슷해서요. 어디서 파는지 궁금해서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자가 코트를 내려다봤습니다. 남편 거예요.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남편분이 입으시는 거예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예전에 입었죠. 여자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지금은요? 제가 또 물었습니다. 여자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왜 자꾸 물으세요? 여자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코트가 좋아 보여서요. 저는 물러섰습니다. 여자가 코트를 들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여자를 지켜봤습니다. 여자가 골목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세탁소 문을 잠갔습니다. 여자가 간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골목을 돌았습니다. 여자가 앞에 보였습니다.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여자는 시장 쪽으로 갔습니다. 버스 정류장을 지나쳤습니다. 마을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15분쯤 걸었을까요? 여자가 한 집 앞에 멈췄습니다. 오래된 주택이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에 담장이 낮았습니다. 여자가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길 건너편에 섰습니다. 집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집 안에 불이 켜졌습니다. 거실 불이었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아무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저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 대문이 열렸습니다. 여자가 나왔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집 앞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다시 들어가려 하다가 멈췄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길 건너편에 서 있는 저를 봤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여기 계세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자가 걸어왔습니다. 길을 건넜습니다. 제 앞에 섰습니다. 세탁소 사장님 맞죠? 여자가 물었습니다.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저를 따라온 거예요? 여자의 목소리가 딱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산책하다가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쪽까지 산책하세요? 여자가 되물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명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뭘 원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혹시 남편분 좀 뵐 수 있을까요? 여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왜요? 여자가 되물었습니다. 그 코트 때문에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코트가 어쨌는데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그 코트 제 남편 거예요. 저는 말했습니다. 여자가 저를 빤히 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정말이에요. 5년 전에 제가 수선한 코트예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건 우리 남편 거예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럼 남편분께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여자가 한참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집에 없어요. 언제 오시는데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모릅니다.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모른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1년째 연락이 없어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1년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1년 전에 나갔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5년 전 제 남편처럼 이 여자의 남편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입던 코트, 제 남편의 코트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시겠어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작았습니다. 오래된 소파가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사진이 몇 장 걸려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여자가 물을 따라왔습니다. 컵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여자도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이름은 김미선이에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윤희예요.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윤희 씨 남편분은 언제 나가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작년 2월이요. 윤희 씨가 대답했습니다. 갑자기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했어요. 저녁에 안 돌아왔어요. 윤희 씨가 말했습니다. 전화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꺼져 있었어요. 윤희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에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신고했죠. 찾지 못했어요. 윤희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5년 전에 남편이 나갔던 일을, 돌아오지 않았던 일을, 그 코트를 남편이 입고 있었던 일을. 윤희 씨가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럼 그 코트가 정말? 윤희 씨가 물었습니다. 제 남편 거 맞아요. 제가 수선한 자리가 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윤희 씨가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코트를 들고 나왔습니다. 제 앞에 펼쳤습니다. 여기요? 윤희 씨가 안감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제가 꿰맨 자리예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윤희 씨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리 남편이 이 코트를 어떻게? 윤희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두 분이 아는 사이였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윤희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남편이 친구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윤희 씨가 말했습니다. 직장은 어디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건설 회사요. 작은 회사였어요. 윤희 씨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대성건설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윤희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윤희 씨가 물었습니다. 제 남편도 거기 다녔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회사에 다녔습니다. 같은 시기에 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4년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둘 다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의 코트가 윤희 씨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두 분이 같이 일했을 수도 있겠네요. 윤희 씨가 말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 남편 코트를 우리 남편이 입고 있었을까요? 윤희 씨가 물었습니다. 저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제 남편이 코트를 입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코트가 다른 남자에게 있었습니다. 두 남자가 만났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제 남편이 코트를 준 걸까요? 왜요? 대성건설 지금도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3년 전에 문 닫았어요. 윤희 씨가 대답했습니다. 사장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찾아보지 않았어요. 윤희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대성건설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같이 알아봐요. 제가 말했습니다. 윤희 씨가 저를 봤습니다. 같이요? 윤희 씨가 되물었습니다. 네, 우리 둘 다 남편을 찾고 있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윤희 씨가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같이 알아봐요. 윤희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희망 같은 걸 느꼈습니다. 5년 동안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경찰도 친구도 가족도 모두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희 씨는 달랐습니다. 이 사람도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같은 고통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윤희 씨와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올려다본 하늘이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윤희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시내 작은 카페였습니다.
윤희 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노트와 펜을 꺼내 놓았습니다. 뭘 찾으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대성건설 폐업 서류요. 윤희 씨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3년 전 6월에 정리했어요. 윤희 씨가 설명했습니다. 사장 이름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태준이요. 윤희 씨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소는 찾으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윤희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개인정보라 안 나와요. 윤희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남편분 동료 연락처 있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 명 있어요. 김 과장님이요. 윤희 씨가 대답했습니다. 연락해 보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직이요. 윤희 씨가 말했습니다. 지금 해봐요. 제가 말했습니다. 윤희 씨가 전화를 꺼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한참 기다렸습니다.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스피커로 들렸습니다. 과장님, 저 윤희예요. 윤희 씨가 말했습니다. 아, 윤희 씨. 오랜만이네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죄송한데 여쭤볼 게 있어서요. 윤희 씨가 말했습니다. 뭔데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혹시 김준호라는 분 아세요? 윤희 씨가 물었습니다. 제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준호요? 남자가 되물었습니다. 네, 대성건설에서 일하셨던 분이요. 윤희 씨가 설명했습니다. 아, 네. 알죠. 같이 일했어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어떤 분이셨어요? 윤희 씨가 물었습니다. 성실했죠. 조용했고요. 그런데 왜 갑자기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그 분이랑 우리 남편이 친했나요? 윤희 씨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같은 팀이긴 했어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혹시 두 분이 같이 어디 간 적 있나요? 윤희 씨가 다시 물었습니다. 왜 자꾸 그걸 물으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윤희 씨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희가 두 분을 찾고 있어요. 윤희 씨가 말했습니다. 찾는다고요? 남자가 되물었습니다. 네. 김준호 씨 부인도 여기 계세요. 윤희 씨가 설명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과장님? 윤희 씨가 불렀습니다. 그 일은 건드리지 마세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무슨 일이요? 윤희 씨가 물었습니다. 그냥 잊으세요. 그게 나아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윤희 씨가 다그쳤습니다. 죄송해요. 저도 잘 몰라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과장님. 윤희 씨가 다시 불렀습니다. 정말 모릅니다. 그리고 알아도 말할 수 없어요.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요? 왜 말 못하세요? 윤희 씨가 물었습니다. 그냥 그래요. 위험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뭐가 위험한데요? 윤희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끊을게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과장님. 윤희 씨가 소리쳤습니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윤희 씨가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떨렸습니다. 뭔가 있어요. 윤희 씨가 말했습니다.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어요. 윤희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봤습니다. 박태준. 대성건설 사장. 사장을 찾아야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윤희 씨가 물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이요. 회사 주소로 찾아볼 수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떼요? 윤희 씨가 물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일하는 친구였습니다.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친구가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이틀 후 서류가 왔습니다. 대성건설법인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무실 주소였습니다. 이미 폐업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장의 다른 정보도 있었습니다. 박태준 명의로 된 건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주택이었습니다.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시 외곽이었습니다. 저는 윤희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주소 찾았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윤희 씨가 물었습니다. 내일 같이 가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윤희 씨가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그날도 비가 왔습니다. 남편이 나간 그날. 비 냄새가 똑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윤희 씨를 만났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 외곽으로 갔습니다. 40분쯤 걸렸습니다. 주택가였습니다. 새로 지은 집들이 많았습니다. 주소를 확인하며 걸었습니다. 골목 안쪽에 있었습니다. 2층 주택이었습니다. 대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현관에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사람 있을까요? 윤희 씨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없나 봐요. 윤희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대문을 잡아당겼습니다. 열리지 않았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어떡하죠? 윤희 씨가 물었습니다. 기다려봐요. 제가 말했습니다. 길 건너편 정자에 앉았습니다. 집이 보였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윤희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윤희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희 씨가 골목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 혼자 남았습니다. 집을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남자가 나왔습니다. 50대쯤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남자에게 달려갔습니다. 저기요. 제가 불렀습니다. 남자가 멈췄습니다. 돌아봤습니다. 누구세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혹시 박태준 씨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요? 남자가 되물었습니다. 대성건설 사장님 맞으시죠?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남자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경계했습니다. 김준호 씨 아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모르는데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같은 회사에서 일했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옛날 일은 기억 안 나요. 남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5년 전이요. 그렇게 오래됐어요? 제가 따라갔습니다. 남자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제 남편이에요. 김준호가 제 남편이에요. 저는 말했습니다.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남편이요? 남자가 되물었습니다. 네, 5년 전에 사라졌어요. 그날 회사 갔다가 안 돌아왔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남자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몰라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몰라요? 직원이었잖아요. 제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회사 정리하느라 정신 없었어요. 누가 어디 갔는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왜 갑자기 폐업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사정이 있었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무슨 사정이요? 제가 다그쳤습니다. 남자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만하세요. 경찰 부를 거예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윤희 씨였습니다. 돌아와 있었습니다.
윤희 씨가 남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저희 남편들 어디 있어요? 윤희 씨가 물었습니다. 당신도 뭐예요? 남자가 당황했습니다. 저도 아내예요. 이정민 아내요. 윤희 씨가 말했습니다. 남자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정민까지요?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알고 계시네요. 두 사람 다요. 윤희 씨가 말했습니다. 남자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바빠요. 남자가 돌아섰습니다. 저는 남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남자가 팔을 뿌리쳤습니다. 놔요.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대체 뭘 숨기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숨겨요.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왜 이래요? 왜 도망가려고 해요? 윤희 씨가 물었습니다. 남자가 멈췄습니다.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회사에 사고가 있었어요.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사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현장 사고요. 사람이 다쳤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언제요? 윤희 씨가 물었습니다. 남자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냐고요? 윤희 씨가 다시 물었습니다. 5년 전이요. 남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5년 전. 남편이 사라진 그날. 그 사고에 우리 남편들이 연루됐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어떻게요? 윤희 씨가 물었습니다. 남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못해요. 저도 책임이 있어요. 남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책임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사고를 덮었어요. 신고 안 했어요. 남자가 고백했습니다. 저는 남자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사라진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답을 몰랐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회사 사고, 은폐, 그리고 사라진 남편. 손이 떨렸습니다. 윤희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윤희 씨 손도 차가웠습니다. 남자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길바닥에 그대로 앉았습니다. 고개를 감쌌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철근이 떨어졌어요. 인부 한 명이 다쳤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많이요? 윤희 씨가 물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중태였어요. 남자가 계속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재촉했습니다. 보상을 해줘야 했어요. 큰 돈이었어요. 회사가 감당할 수 없었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숨긴 거예요? 윤희 씨가 물었습니다. 합의했어요. 돈을 주고 조용히 하기로 했어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우리 남편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씀하세요. 윤희 씨가 소리쳤습니다. 두 분이 현장에 있었어요. 그날. 남자가 작게 말했습니다. 현장에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김준호 씨랑 이정민 씨 둘 다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왜 사라진 거예요? 제가 다그쳤습니다. 남자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는 못해요. 이것만 알아두세요.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어디 가요? 윤희 씨가 팔을 잡았습니다. 놔주세요.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끝났다고요? 우리 남편들은 아직 안 돌아왔는데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슬픔 같기도 했고 두려움 같기도 했습니다. 찾지 마세요.
그게 나아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윤희 씨가 물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팔을 뿌리치고 걸어갔습니다.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저와 윤희 씨는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윤희 씨가 말했습니다.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고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윤희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현장 사고. 그것 때문에 두 남자가 사라질 이유는 없었습니다. 뭔가 더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5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나간 그날. 아침에 출근했습니다. 평소처럼요. 저녁에 봐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했습니다. 꺼져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달려나갔습니다. 남편일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낯선 여자였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여자가 저를 봤습니다. 혹시 김준호 씨 댁 맞나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남편분 어디 계세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출근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누구시죠? 제가 되물었습니다. 여자가 한참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죄송해요. 잘못 찾아왔어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불렀습니다. 여자가 이미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빨리 걸었습니다. 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냥 지켜봤습니다. 여자가 골목 끝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때는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그 여자, 혹시 윤희 씨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였을까요? 왜 남편을 찾아왔을까요? 그날 밤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미선 씨. 남편 목소리였습니다. 어디야? 왜 안 와? 제가 물었습니다. 미안해. 좀 늦을 것 같아. 남편이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회사 일이야. 곧 갈게.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언제?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제가 다시 불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미안하다고 했을까요? 무엇이 미안했을까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지갑, 시계, 명함. 모두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빈손으로 나갔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대성건설, 김준호. 뒤에 손글씨가 있었습니다. 희미했습니다. 자세히 봤습니다. 번호였습니다. 전화번호. 지금껏 보지 못했던 번호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고객님이 발신한 전화번호는 현재 사용되지 않습니다. 안내 멘트가 나왔습니다. 번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서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일한 단서. 내일 윤희 씨에게 보여줘야 했습니다. 혹시 알 수도 있었습니다. 이 번호가 누구 것인지, 왜 남편이 이걸 적어뒀는지.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5년 만에 보는 보름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희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찾은 게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뭔데요? 윤희 씨가 물었습니다. 명함에 번호가 적혀 있어요. 남편 명함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지금 갈게요. 윤희 씨가 말했습니다. 1시간 후, 윤희 씨가 세탁소로 왔습니다. 명함을 보여줬습니다. 윤희 씨가 뒷면을 봤습니다. 손글씨로 적힌 번호. 윤희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거. 윤희 씨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윤희 씨가 가방을 뒤졌습니다.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남편 명함이었습니다. 뒤집었습니다. 거기에도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똑같은 번호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같은 번호예요. 윤희 씨가 말했습니다.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다 이 번호를 적어뒀어요. 윤희 씨가 말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전화해 봤어요? 윤희 씨가 물었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사용 안 하는 번호래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윤희 씨가 생각했습니다. 다시 박 사장한테 가봐요. 윤희 씨가 말했습니다. 또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 번호 보여주면 말할 거예요. 윤희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다시 박 사장 집으로 갔습니다. 대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박 사장이 나왔습니다. 저희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또 왜 왔어요? 박 사장이 물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윤희 씨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박 사장이 받았습니다. 뒤집어 봤습니다. 번호를 봤습니다.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걸 어디서? 박 사장이 물었습니다. 두 사람 다 적어뒀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 사장이 명함을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들어와요. 박 사장이 말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박 사장이 물을 가져왔습니다. 자기 것을 마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 번호는 다친 사람 거예요. 박 사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다친 사람이요? 윤희 씨가 되물었습니다. 현장에서 사고 당한 사람이요. 박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우리 남편들이 그 번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 사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사람이 연락했어요. 두 분한테요? 박 사장이 말했습니다. 왜요? 윤희 씨가 물었습니다. 돈 때문이에요. 박 사장이 대답했습니다. 돈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합의금 받았잖아요. 그런데 더 달라고 했어요. 박 사장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요? 윤희 씨가 재촉했습니다. 두 분이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증인이었죠. 박 사장이 말했습니다. 협박한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안전규정 위반이었으니까요. 박 사장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윤희 씨가 물었습니다. 박 사장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떨구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돈을 줬어요. 두 분이 모아서요. 박 사장이 작게 말했습니다. 얼마요? 윤희 씨가 물었습니다. 많이요. 박 사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사라진 거예요? 돈 때문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박 사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윤희 씨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박 사장이 저희를 봤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어요. 박 사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죽었다고요? 윤희 씨가 되물었습니다. 네, 돈 받은 지 며칠 후에요. 박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요? 제가 물었습니다. 사고였어요. 교통사고요. 박 사장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우리 남편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윤희 씨가 물었습니다. 박 사장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경찰이 조사했어요. 돈 출처를요? 박 사장이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윤희 씨가 재촉했습니다. 두 분 이름이 나왔어요. 돈 준 사람으로요. 박 사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남편들이 돈을 줬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경찰이 조사했습니다. 남편들이 용의자가 됐습니다. 도망간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혐의를 피하려고요? 윤희 씨가 물었습니다. 아마도요. 박 사장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5년. 남편은 도망 중이었습니다. 제가 없는데, 억울한데,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윤희 씨가 물었습니다. 최영수요. 박 사장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요? 윤희 씨가 물었습니다. 돌아가셨잖아요. 박 사장이 말했습니다. 가족이요? 가족 있어요? 윤희 씨가 다시 물었습니다. 박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이 있었어요. 박 사장이 말했습니다. 어디 사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 사장이 주소를 적어줬습니다. 저는 그걸 받았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윤희 씨도 일어섰습니다. 가봐야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윤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을 나왔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시내였습니다. 30분쯤 걸렸습니다. 낡은 빌라 앞에 섰습니다. 3층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여자가 나왔습니다. 40대쯤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5년 전 그날 밤, 제 집에 왔던 여자.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여자가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당신, 여자가 말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년 전에 우리 집에 오셨죠? 제가 말했습니다. 여자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 왔어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남편 얘기 좀 하려고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돌아가세요. 여자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윤희 씨가 문을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얘기 좀 들어주세요. 윤희 씨가 말했습니다. 여자가 윤희 씨를 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예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이정민 아내예요. 윤희 씨가 대답했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들어와요. 여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은 어두웠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여자가 불을 켰습니다. 방이 보였습니다. 작았습니다.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쓸쓸했습니다. 최영수 씨 부인 맞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남편 찾으러 왔던 거죠? 5년 전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여자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여자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돈을 받았어요. 당신 남편한테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협박했다면서요. 윤희 씨가 말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협박 아니에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다쳤어요. 일하다가요. 회사가 책임져야 했어요. 여자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합의했잖아요. 윤희 씨가 말했습니다. 턱없이 적었어요. 병원비도 안 됐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더 달라고 한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 사장한테 먼저 말했어요. 안 됐어요. 돈이 없대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던 사람들한테 간 거예요? 윤희 씨가 물었습니다.
네, 증언해 달라고 했어요. 제대로 된 보상 받게요.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남편들이 돈을 준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자기들이 줬어요. 증언 안 하는 조건으로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남편이 그 돈 받고 며칠 후에 죽었어요. 여자가 계속했습니다. 교통사고요? 윤희 씨가 물었습니다. 네, 횡단보도에서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이 조사했다면서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돈 출처를 물었어요.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윤희 씨가 물었습니다. 회사 합의금이라고 했어요. 처음엔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처음엔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나중에 사실대로 말했어요. 김준호 씨랑 이정민 씨가 줬다고요. 여자가 고백했습니다. 왜요? 윤희 씨가 물었습니다. 경찰이 계속 물었어요. 숨길 수 없었어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용의자가 된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해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윤희 씨가 물었습니다. 경찰이 금방 수사를 끝냈어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교통사고였으니까요. 가해자가 따로 있었어요. 여자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우리 남편들은요? 윤희 씨가 물었습니다. 혐의 없어졌어요. 금방요.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왜 안 돌아온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도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5년 전 그날 밤. 왜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김준호 씨한테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무슨 전화요? 제가 물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돈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다고요.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요? 윤희 씨가 재촉했습니다. 저도 미안했어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하려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셨다고요. 더는 걱정 안 해도 된다고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5년 전 그날 밤. 낯선 여자가 왔습니다. 남편을 찾았습니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김준호 씨가 안 계셨죠. 여자가 말했습니다.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왔어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경찰 조사 기록 있어요? 윤희 씨가 물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류를 들고 나왔습니다. 건넸습니다. 저는 펼쳤습니다. 교통사고 조서였습니다. 가해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처벌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인 명단. 거기에 남편 이름이 있었습니다. 김준호, 이정민. 하지만 조사는 안 됐습니다. 사고 이틀 후에 종결됐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윤희 씨가 말했습니다.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혐의가 없어졌습니다. 돌아와도 됐습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혹시 남편분이 다른 말 안 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요? 여자가 되물었습니다. 회사 얘기요. 사고 얘기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여자가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 있어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뭔데요? 윤희 씨가 물었습니다. 죽기 전날이었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사장이 거짓말했대요. 사고가 우연이 아니래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윤희 씨가 물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만 말했어요. 더는 안 했어요.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저와 윤희 씨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사고가 우연이 아니다. 그 말이 무엇을 뜻할까요? 저희는 알아야 했습니다. 다시 박 사장을 만나야 했습니다. 이번엔 진실을 들어야 했습니다. 전부요. 그날 저녁 다시 박 사장 집으로 갔습니다. 윤희 씨와 함께였습니다. 이번엔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박 사장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박 사장이 나왔습니다. 저희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왔군요. 박 사장이 말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윤희 씨가 물었습니다. 박 사장이 비켜섰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박 사장도 앉았습니다. 최영수 씨 부인 만났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박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요? 박 사장이 물었습니다. 사고가 우연이 아니라고 했대요. 윤희 씨가 말했습니다. 박 사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들으신 거예요? 박 사장이 물었습니다. 최영수 씨가 죽기 전날 했던 말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박 사장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맞아요. 박 사장이 말했습니다. 뭐가요? 윤희 씨가 물었습니다. 사고가 우연이 아니에요. 박 사장이 고백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 사장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안전 규정을 안 지켰어요. 일부러요. 박 사장이 말했습니다. 왜요? 윤희 씨가 물었습니다. 돈 때문이에요. 공사 기한 때문이에요. 박 사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준호 씨랑 이정민 씨가 알았어요. 규정 위반을요? 박 사장이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윤희 씨가 재촉했습니다.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회사가 망한다고요. 박 사장이 말했습니다. 두 분이 입을 다문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직장을 잃고 싶지 않았겠죠. 박 사장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가족을 위해 침묵했습니다. 옳지 않은 줄 알면서요. 그런데 최영수 씨가 더 요구했어요. 박 사장이 계속했습니다. 돈을요? 윤희 씨가 물었습니다. 네, 두 분한테 직접요. 박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남편들이 줬죠. 제가 말했습니다. 자기들 돈으로요. 회사 돈 아니었어요. 박 사장이 말했습니다. 왜요? 회사 책임인데요. 윤희 씨가 물었습니다. 저한테 말 안 했어요. 혼자 해결하려고 했나 봐요. 박 사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최영수 씨가 죽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그날 밤이었어요. 박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이 왔죠? 윤희 씨가 물었습니다. 네, 돈 출처 조사했어요. 박 사장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남편들 이름이 나왔고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교통사고였어요. 가해자가 있었어요. 박 사장이 말했습니다. 혐의가 없어진 거죠? 윤희 씨가 물었습니다. 박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왜 안 돌아온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 사장이 저를 봤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박 사장이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윤희 씨가 물었습니다. 떠나라고요. 박 사장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회사 일이 드러날까 봐요. 안전규정 위반이요. 박 사장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을 내쫓은 거예요? 윤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쫓은 게 아니에요. 박 사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보호한 거예요. 박 사장이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윤희 씨가 되물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깊어지면 안전규정 위반이 드러나요. 그럼 두 분도 책임져야 해요. 박 사장이 설명했습니다. 알면서 묵인했으니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돈도 줬잖아요. 입막음처럼 보일 수 있어요. 박 사장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남편들은 떠나야 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요. 조사가 깊어지면 안 됐습니다. 회사 일이 드러나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라진 겁니다. 어디 갔는지 아세요? 윤희 씨가 물었습니다. 박 사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연락 안 했어요. 박 사장이 대답했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말 몰라요. 두 분이 알아서 떠났어요. 박 사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웠습니다. 5년. 남편은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혼자. 가족 없이. 돌아오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저희를 지키기 위해서요. 돈은 줬어요? 윤희 씨가 물었습니다. 네? 박 사장이 되물었습니다. 떠날 때 돈이요? 윤희 씨가 다시 물었습니다. 박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요? 당분간 쓸 만큼요? 박 사장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다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박 사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윤희 씨도 일어섰습니다. 가봐야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박 사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 사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윤희 씨가 따라왔습니다. 골목을 걸었습니다. 한참을 걸었습니다. 말없이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앉았습니다. 윤희 씨도 앉았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윤희 씨가 말했습니다.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를 지키려고 떠난 거예요. 윤희 씨가 말했습니다. 네. 저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희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래도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윤희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저는 말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에 불이 켜졌습니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족에게로요. 남편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요.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집으로요. 저에게로요. 1년이 지났습니다. 세탁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도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왔습니다. 옷을 맡겼습니다. 찾아갔습니다.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조금 달랐습니다. 윤희 씨와 가끔 만났습니다. 차를 마셨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괜찮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세탁소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30대쯤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김미선 씨 맞으세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남자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봉투를 꺼냈습니다. 건넸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열어보세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펼쳤습니다. 남편 글씨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미선아. 편지가 시작됐습니다. 이 편지를 받을 때쯤이면 시간이 좀 지났겠지. 저는 읽었습니다. 천천히요. 미안해. 갑자기 떠나서. 설명도 없이. 편지가 계속됐습니다. 돌아가고 싶었어. 매일 그랬어. 하지만 갈 수 없었어.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너를 지키고 싶었어.
우리 집을.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편지를 읽었습니다. 언젠가 돌아갈게.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언젠가는.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기다려줘서 고마워. 편지가 끝났습니다. 저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남자를 봤습니다. 이거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부탁받았어요. 전해달라고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누구한테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준호 씨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남편을 만났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요? 어디서요? 제가 다그쳤습니다. 죄송해요. 그건 말씀드릴 수 없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분이 부탁했어요. 위치는 말하지 말라고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내요? 제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보이셨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건강해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네, 일하고 계세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건강했습니다. 일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돌아와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건 말씀 안 하셨어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편지를 다시 봤습니다. 남편 글씨, 남편 말. 이정민 씨도 같이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두 분 다 계세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윤희 씨한테도 편지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지금 전화로 갈 거예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윤희 씨 주소를 적어줬습니다. 남자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감사하죠. 저는 말했습니다. 남자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편지를 들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여러 번요.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었습니다.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걸었습니다. 세상은 계속됐습니다. 저도 계속될 것입니다. 기다리면서요. 언젠가요?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요. 그날 저녁, 윤희 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편지 받았어요. 윤희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내일 만날까요? 윤희 씨가 물었습니다. 네, 저는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조심스럽게요. 불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렇게 잠들었습니다.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세탁소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50대쯤 보였습니다.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남자가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자를 벗었습니다.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남자가 웃었습니다. 작게요. 오래 기다리셨죠. 남자가 말했습니다.